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16살의 리 팔리노는 가족과 함께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작가가 되기를 꿈꿨던 학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학교에서 다녀왔다는 인사로 볼에 뽀뽀를 하던 리는 친절한 성격만큼이나 배려심도 깊은 학생이었습니다. 15살의 매튜 볼지스는 리와 로렌스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친구가 됩니다. 두 남학생은 방과 후 함께 게임도 하고 마리화나도 나눠 피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매튜를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지만 매우 똑똑하고 친절한 학생이라 말합니다. 반면 매튜를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고 매우 어둡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매튜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로렌스 디스트릭트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11년 매튜의 아버지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당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튜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15살의 레일란이라는 여학생과 연인이 됩니다. 둘은 숙제도 같이 하고 교환 일기장도 나누며 매일매일을 꼭 붙어 다녔습니다. 매튜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매튜는 그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튜는 레일란이가 학교에서 다른 남학생과 대화하는 것만 봐도 바람을 의심하며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9개월간의 만남은 매튜의 심각한 질투와 집착으로 인해 결국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도 매튜의 그녀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 학교 식당에서 레일란이와 리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매튜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학과장이 와서 매튜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나서야 진정된 이 사건. 다음날 매튜는 레일란이와 리에게 사과를 했고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매튜의 분노는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도착한 리는 요리를 하고 있던 할머니 아이브리스의 볼에 뽀뽀를 하고 저녁 메뉴를 물어본 후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방에서 쉬고 있던 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매튜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리의 삼촌은 10대 소년들이 집 뒷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리 중에 리가 있는지 확인하려 불러 세웠지만 아이들은 달아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리의 방으로 올라간 삼촌은 방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고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도둑이 든 듯 마구 어지럽혀진 방을 보고 깜짝 놀란 삼촌. 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외출 시 가장 기본적인 휴대폰과 지갑, 열쇠가 방에 그대로 있었기에 삼촌은 리가 10대 소년인 만큼 잠시 친구들과 몰래 나갔다 들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는 밤이 깊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가족들은 다음날 아침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은 리의 행방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고 리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매튜임을 알게 됩니다. 매튜와 함께 메리맥 강 쪽으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는 것이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리는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매튜의 집에 찾아갑니다. 매튜의 손에 칼로 벤 듯한 상처가 있었고 경찰은 상처가 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자전거의 부품을 교체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말했습니다.
매튜는 리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러 강가에 갔었고 함께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하다가 각자 집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로는 리를 보지 못했다며 리가 실종됐다는 사실도 다음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매튜와 그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강둑을 찾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매튜를 경찰서로 불러 다시 신문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리를 살해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지만 매튜는 사실을 부인하며 리가 가출한 것 같다고 진술합니다. Lee was nice to me. He's probably hiding out somewhere. Do you think like one of his friends' place? 리의 실종 후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 없는 수사에 가족들의 고통과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춥고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강변을 따라 강아지와 산책하던 오마르와 그의 여자친구. 이상하게도 강아지가 평소 산책길을 벗어나 강둑 쪽으로 그를 끌고 갑니다. 냄새를 맡으며 물가 가까이까지 다가간 강아지는 한 자리에 멈춰섭니다. 검은 물체를 확인한 오마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어 여자친구를 불렀고 검은 물체의 정체를 확인한 그들은 곧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것은 머리와 양손이 잘려있는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I'm afraid. I hope it's not him.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고 강물에서 돌과 함께 묶여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조심스레 봉지를 열어보니 사람의 귀가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주인은 리로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리는 칼에 76번이나 찔렸고 Major blood vessels and structures of the neck were severed to remove the head. There's just too much hemorrhage in that area to really know if the person was alive or dead at the time. 목이 잘리는 순간에도 살아 있었을 수 있다는 부검 결과를 듣는 가족들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리의 양손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일이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지역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잔혹한 살인마가 그들 사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And as a parent, you should never have to go through burying your own child because the way the cycle of life goes is that you're supposed to die before your kids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And he was just a really sweet kid. 고통스럽게 죽어간 10대 소년 리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식이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리의 엄마 카티 우스카는 경찰이 리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대한 강한 원망을 표현했습니다. If it was their kid, would they have wait 2 weeks to look for him? 살인 도구나 어떠한 물질적 증거도 남지 않은 리의 살인 사건은 학교 친구들의 진술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와 가장 친했던 매튜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찰은 학교 친구들을 차례로 면담하기 시작했고 반 친구들은 매튜가 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리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그의 옷가지를 훔치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매튜가 리를 집 밖으로 나오도록 꼬셔낸 동안 매튜의 또 다른 친구들이 리의 방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올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CCTV에는 리와 매튜가 집을 나선 후 또 다른 4명의 10대들이 리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계속했고 드디어 절도를 저지른 4명의 10대 소년들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매튜의 4명의 친구들은 계획대로 도둑질을 한 후 모이기로 한 장소로 돌아왔지만 매튜는 돌아오는 대신 전화를 했고 리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매튜는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게 리의 머리와 손을 잘라버렸고 두 손에 피가 잔뜩 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매튜가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소리를 많이 해서 그냥 한기로 흘려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매튜를 1급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매튜의 체포 소식은 여전히 여러 친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And I don't believe the fact that he would do that because it's just not him. He's a smart person. He's very quiet. He's a very nice person.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살인을 저지른 후 완벽한 범죄를 위해 친구의 시체까지 잔혹하게 훼손한 15세 소년 매튜. 약 3억 원의 보석금이 그에게 책정됐고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한 매튜는 소년원에서 형을 살며 재판을 기다립니다. (18살이) 된 매튜 볼지스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5살이었으나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 레일라니는 매튜가 얼마나 집착과 질투가 심했는지를 증언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의 질투의 가장 큰 대상은 리였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썸녀인 스테파니 역시 매튜의 리를 향한 질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자신이 아닌 리에게 인사를 했다며 그녀를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 것을 빼앗는다면 누구든 죽여버릴 거라고 했다는 사실과 방과 후 집에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화를 내며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었는지를 추궁한 사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매튜의 집착을 보여주는 수천 건의 문자와 함께 범죄를 암시하는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I think of killing someone and I smirk. I like the sound of it. The idea of causing pain on someone who's getting in my way or who's causing me pain. 그녀는 그가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돕고 싶다고 말했지만 매튜는 그가 정말 돌아버릴 때까지 언제나처럼 그 생각 뒤에 숨어 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매튜가 그녀에게 보낸 48초의 음성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매튜는 사건이 일어난 후 스테파니에게 자신과 나눈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라고 말했고 그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매튜의 변호인 에드 헤이드는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으며 수천 건의 메시지는 살인에 대한 증거가 아닌 10대들의 거친 대화일 뿐임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살인 무기와 시신 훼손에 사용된 도구, 피, 지문, DNA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물질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검찰. 그의 운명을 정해준 것은 바로 매튜 자신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했던 매튜는 일기장에 리의 살해 계획을 적었고 경찰은 매튜의 서랍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Go chill with him at his crib alone. Drink, smoke, and play it off. Kill him. Bring duffel bag, wear gloves, clean up mess, wear bags on shoes, wear clothes you don't care about. 그의 재판은 9일간 이어졌고 배심원은 매튜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에드는 그가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형을 줄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달 뒤 판사 헬렌에는 매튜에게 30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경우 보통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그가 받은 판결의 이유는 10대에게 종신형을 주는 것은 매사추세츠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선고되는 동안 매튜의 눈은 그저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어떤 후회의 감정이나 미안함의 표현도 없이 그저 무표정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매튜. 그는 40대 후반이면 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